사랑하는 구동아시아 사친구들 구모 우리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미추칠 이 지역을 지도에서 옳게 고른 것은 이거 여러분 지금 이 입구에 설치된 조형물이 이 지역에서 발달한 무슨 문화의 대표적인 유물인 용모양 옥기, 얼굴이 돼지 형상의 용모양 옥공예품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 중국에서 발견된 가장 오래된 그 용을 본뜬 그 공예품이에요. 어디에요? 위아래 구멍 뚫린 그 여러분 도자기랑 눈에 청옥 박은 그 여신상 발견된 형아 그라고 부르는 어디요? 여러분 여기 황허 유역의 그 홍산 문화입니다. 홍산 문화 형.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거 우리 교과서 보시면 그래서 통 모양의 채도 양쪽에 여러 밑받침이 없어서 이거 의식용 제사 지낼 때 쓰는 거. 그리고 이거 돼지 얼굴에 용 모양 옥 공예품 옥기 또 뭐 발견돼요? 여기서 눈에 청옥을 넣은 이거 뭐 토끼석이라고 해요. 이거 넣어서 만든 여신상 이런 게 발견된 거는 그 랴오허강, 항허강 유역의 홍산 문화입니다. 형아. 자, 형씨, 양사시오. 이거 지금 여러분 양사오 문화 채도 그래서 이 그림 그려진 도자기에 양사오 항호강 중력, 항호강 하류, 다원 크우. 자, 다원아 우리 양들이 크우. 크니까 살아. 근데 나는 돈 없어. 누룽지 싹싹 긁어 먹고 왔는데, 자, 이거 합쳐져서 뭐로 발전했다? 룽산 문화. 여러분, 룽산 문화는 좀 더 이제 발달해서 어떻게 돼요? 얍실하게 이제 도자기를 빚은 흑도자, 높은 열에서 구워서 까맣게, 여러분, 철성분이 까맣게 변해서 이게 흑도로 나왔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나 누룽지 싹싹 긁어 먹을 정도로 형편 어려운데 그 양살 돈 없어. 그 양장사 호객행위가 허무하죠. 그래서 양쯔강 하류, 창장강 하류의 허무두 문화. 자, 그런데 아무리 봐도 이 양 탐나거든요. 그래서 아유 양이 정말 다원아 크구만. 양주소. 이제 여러분 허무두 문화가 뭘로 발전했다고요? 양주 문화로 발전했다. 이거 수업 시간에 했죠. 그래서 양사오, 다원커우, 룽산, 허무두, 양주 기억날 겁니다. 바다 건너 신석기 문화는 일본은 여러 빗살무늬 꼬아서 만든 자국이 있는 빗살무늬 여러분 그 빗살무늬 새끼 줄을요 이렇게 옆에 꾹꾹 눌러서 여러분 더 내구도를 높여서 그 새끼 줄무늬가 있는 승문이 있는 조몬 문화 이거. 그리고 아까 지금 누룽지 싹싹 긁어 먹을 정도 힘든 형신에 허무하네 괜히 호객행위했네. 허무두 문화 여러분 양쯔강 하구니까 여기는 먹고 살기 좋아요. 그래서 돼지무늬 톡이 나오고요. 맨 마지막에 흔쾌히 양주 문화로 발전한 것은 이제 또 제사 지낼 때 신납니다. 양쯔강 하구니까 먹고 살기 좋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옥으로 만든 제사 그릇도 나와요. 여기 우리나라는 이런 빗살무늬 당연하죠. 이거 1번 이거 거저 먹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홍산문화니까 여신상 원통형 톡이 어디요? 자, 이제 2번 넘어가겠습니다. 가항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거 여러분 뭐 신선왕 부사고체 도낭 서낭 부사 오불돈 뭐 도낭 이거 여러분 실크로드가 시작되는 그 동서교역으로 시작되는 이제 중국 서쪽 끝 이제 곧 실크로드로 가는 관문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이 자료는 돈항군 관리가 서역에서 온 사신인 고체 오불돈에게 발급한 통행증을 베껴 쓴 것이다. 통행증에는 율령에 따라 이들에게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 사신들은 1월에 도난군으로 들어와 6월 서쪽으로 돌아갔다. 이 자료는 모시기가 장건을 파견하고 흉노를 몰아내어 이 지역을 장악한 이후 진행된 동서교류의 모습을 보여준다. 이거 여러분 장건 파격 누구의 역할아? 장건아
한무제. 그죠? 그 무제가 흉노를 치기 위해서 그 이제 여러분 동맹을 맺으려고 장건을 그 오손과 동맹을 맺으라고 장건을 월지랑 동맹을 맺으라고 처음에 이제 그 서역으로 보냈잖아요. 서역에 이제 월지를 찾아서 월지 왕이 흉노한테 져서 서쪽으로 도망갔거든요. 그래서 찾으러 보냈다. 근데 실패하고 다시 돌아오고 또요. 이제 오손을 찾아서 흉노랑 동맹하겠다 하고 또 한 번 장건 또 보내죠. 장건 근데 또 실패하고 돌아오고 하지만 장건이 갔던 길이 다 뭐가 됐다고요? 동서교역로 특히 비단이 오고 갔다고 해서 비단이 이제 동양의 비단이 서쪽으로 갔다고 해서 실크로드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동서교역로 실크로드가 개척된 계기가 됐다. 이거 이항제는 근데 한무제에 대해서 물어본 거잖아요. 그 한무제는 여러분 이거 분석의 이유를 일으켰다. 이 누구예요? 그 기술 서적 빼고는 다 태우고 유학자 파묻은 사람. 예, 진시황제. 준왕을 몰아내고 직관했다. 이거 위만. 자연왕과 우연왕을 두어 다스렸다. 얘는 흉노. 야마타이고 기미코에게 조공을 받았다. 이거는 여러분 위촉오의 그 여러분 교과서 40쪽 보시면 일본 열도가 중원 한반도 지역과 어떤 관계 맺었나? 야마타이국의 히미코 여왕은 이때 이제 여러 나라로 분열되어 있는데 그중에 제일 힘든 나라가 야마타이국인데 이 중원의 위초고 그 조조 집안 있잖아요. 조조 뭐 조비 사마씨 그 위에 조공해서 이전에 노구강처럼 금인을 받았다. 그래서 이건 여러분 이전에 이미 보낸 적이 있다는 거죠. 그 위초고 삼국시대 전이 여러분 한나라잖아요. 근데 무슨 한이에요? 후한. 앞에 그 왕망에 그 외척 왕망이 신나라 잠깐 세웠다가 망했잖아요. 근데 후한에 이미 그 외에 여러 소국 중에 노국의 왕이 물품을 바치고 금도장을 받아갔다는 기록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뭐 이거는 그래서 다시 가면 교과서 야마타이고 히미코에게 조공을 받았다. 위초고 삼국시대의 위입니다. 그럼 남은 것은 2번이잖아요. 남비엣 남월을 정복했다. 여러분 남월이란 뜻이요. 그 월이요. 이제 건널 월, 멀게 이렇게 건너가서 저 남쪽 먼데 있는 나라다 해서 남월, 남비엣 거꾸로 해서 여러분 베트남이잖아요. 베트남을 정복했다. 이거 누구냐면 그 무제죠. 무제가 직접 자기가 막 정벌 하러 다닌 거 아니고 아까 장건더러는 흉노랑 동맹하기 위해서 월지랑 오손을 찾아봐라. 월지랑 오손을 찾아가서 우리랑 동맹 맺자고 하자 해서 여러분 결국 갔다가 실패 실크로드만 개척됐다. 그리고 또 자신이 좋아하는 여러분 그 여자의 오라비 그러니까 그 자신의 부인들의 처남을 시켜서 뭐 누가 있냐면 교과서 그 38쪽에 보면 무제는 대관계에서도 큰 업적을 남겨 흉노를 북쪽으로 몰아내고 남비엣과 고조선을 멸망시켰다. 흉노를 북쪽으로 몰아내는데 그 처남들 뭐 누구냐면 곽거병, 위청 같은 처남들을 시켜서 흉노를 멀리 북쪽 초원으로 몰아내고 그리고 여러분 뭐 돈항군 아까 그런 그 있잖아 그 만리장성 서쪽 옥문관 이런 거 요새를 마련해서 서역 진출의 기반도 마련했다. 자 그리고 남비엣 멸망시키는데 이게 여러분 남비엣 거꾸로 베트남이거든요 현재. 그러면 이거 남비엣은 여기를 멸망시키면서 여러분 그 손문 있잖아요. 강동 국민정보 있는 강동성 그리고 여러분 그 베트남 북부 뭐 복건성 그 푸젠성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데가 그 이제 중국 지배하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고조선 마지막에 기원전 108년 뭐 우거왕 때 이제 그 한무제의 침략으로 우리 고조선이 멸망하고 한무제가 이제 고조선 멸망 이후에 그
그 한해 4개의 군을 만들었다는 내용, 예, 기억나실 거예요. 근데 이거 너무 여러분, 이거 무리한 그 이제 잦은 이제 외정으로 국가 재정 어려워져서 뭐해요? 그 염철 전매제 이런 거. 그래서 대상인 출신을 관료로 등용해서 그 뭐 상업 통제 정책을 펴서 재정난을 해결하고자 했잖아요. 상홍량 같은 사람 등용했어요. 자, 그래서 정답은 2번. 이거 그럼 돈항이 막고굴 이런 거 또 그 막고굴도 있고 막 이제 그 있잖아요. 그 두루마리 경전이 잔뜩 발견이 많이 돼서 그 돈항문서라고 하거든요. 돈항이 중국 발음 둔항이에요. 둔항문서 막 그 연구하는 학문도 있고. 그래서 이거 동서교역의 요충지, 이제 여러분 서역으로 가는 길목, 실크로드에 딱 이제 그 시작 길목에 있어서, 중국에 출발하는 길목에 있어서 여기서 그 불교 막 하는 그 수련하는 굴 안에요. 여러 행정 문서 뭐 이런 거 많이 발견돼서 그 연구하는 뭐 둔항학이라는 학문도 발달해 있다고 합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자, 3번. 다음 자료를 활용한 탐구 활동을 가장 적절한 것은 이거는 지금 여러분 신사 경내에 3층 목탑이 그려져 있다. 여러분 탑은요, 이 스투파 탑은 그 이제 부처님의 무덤이라고 있죠. 부처님의 살이나 아니면 부처님의 말씀 담긴 경전 또는요 불교 보물 이런 게 들어 있는 거라고 했어요. 그런데 어디에 있다고요? 이 탑이 신사 경내에 있다. 일본에 여러분 신을 모시는 신사에 목탑이 있었다. 이건 지금 뭐와 뭐의 결합? 일본의 도속 종교 신사랑 외래 종교 불교의 결합. 자, 두 번째, 이거는 조선시대 제작된 판화인데 여러분 이런 거래요. 이거요 뭐예요? 부모의 크고 깊은 은혜에 보답한다. 유교의 주요 덕목 강조한 거. 근데 이게 뭐예요? 불경이죠. 불경에 지금 그 부모의 크고 깊은 은혜에 보답한다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부모의 은혜가 얼마나 무거운가가 담겨있는 경전. 그러니까 불교 경전인데 유교에서 강조하는 충이 담겨져 있다. 그러면 그 이제 불교가 이제 우리나라나 일본 이런 데 들어오면서 기존의 그 문화랑 기존의 종교랑 서로 섞이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정답이 뭐예요? 그래서 동아시아 불교의 특징 4번이죠. 교과서 60쪽에 보시면 이거 여러분 그 당대에 편찬된 것으로 보이는 부모 은중경, 인도에 없던 새로운 경전, 효를 중시하는 사회분, 불교의 토착화. 그리고 이거 일본 고유 신앙인 신도와 융합하여 도착하는 모습. 이게 여러분 특히 하치만 신상, 동대사라는 큰 절에 농업 재물 등을 간절하는 일본의 여러분 토속신인데 이 신이 어디 모셔져 있다고요? 절에 모셔져 있다고요. 그래서 신사 이제 여러분 일본 고유신앙 신도와 융합해서 불교가 토착하는 모습. 여러분 나머지는 뭐 고증학은 청나라 때 그죠? 이제 그 금석학 옛 경서 이런 것을 이제 실증적으로 분석해서 따져서 증명하는 그 학문 고증학. 자, 2번 문묘가 건립된 의미. 문묘는 공자묘잖아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그 여러분 학교, 우리나라는 성균관 이런데 이제 문묘가 있어서 여기서 이제 공자님께 절하고 열심히 공부하는 것. 그래서 이 유학 퍼져나가는 것. 베트남, 우리나라, 뭐 중국. 그 한무제 때 이제 여러분 유교가 국교가 됐잖아요. 그래서 문묘 이전에 여러분 진시황 때 법가로 했더만 엄격 그 엄형주의 그 법 집행 이런 거만 강조했더만은 오래 못 갔다. 그래서 중효 이런 걸
이제 내면화시켜서 통치를 하게 하자 해서 여러분 동중서의 권위를 받아서 한무제가 이제 유교 발전시켜서 이제 문묘가 이후 유교를 받아들인 국가에 세워졌다. 그래서 우리나라, 일본, 베트남 이런데 그 동아시아 문화권에 다 문묘 있어요. 그다음에 난학이 발전하는 계기를 확인한다. 이거 난항은 여러분 유일하게 포교 안 하고 장사만 해먹겠다는 나라가 그 에도 막부의 그 네덜란드였잖아요. 그 네덜란드 학문 난학이 이제 서학이 난학으로서 이제 여러분 에도 막부 후기에 이제 막 연구 많이 되죠. 그다음에 5번 뭐 서아시아 역법이 끼친 영향을 분석한다. 역법은 여러분 달력 만드는 방법. 뭐 여러분 서아시아 역법은 그거는 이제 국제적인 문화의 당 그리고 여러분 원 이럴 때 이제 뭐 당나라의 이제 뭐 페르시아 인도 역법 받아들여서 뭐 당 현종 때 뭐 개원역 이런 거 그리고 이제 원대는 여러분 그 이슬람교를 회해교라고 하거든. 회해역법 이런 거 받아들여서 이제 그 달력 만드는 거 이거는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4번. 다음 상황이 나타난 배경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수도와 향리 곳곳에 들어와 살고 있던 그들을 우리 왕조에 이르러 북쪽으로 내쫓아야 한다는 말들이 나왔으나 위협은 이미 우리에게 닥쳐오고 있었다. 그들은 동쪽으로 제 지역을 점령하였고 서쪽으로 수도 로양을 함락하였다. 낭야왕께서 창장강 아래로 미리 피하시어 건강에서 천자를 주게 하시니 겨우 우리 왕조를 보존할 수 있었다. 여러분 우리 교과서 47쪽에 보시면 다섯 오랑캐 흉노 선비 저갈강은 왜 내려왔냐면 한무제가 흉노를 정벌한 이후 약해진 북방 민족들이 점차 농경 지역으로 이동해 이제 잘 싸우니까 용병 등으로 생활했다. 특히 여러분 그 조조, 유비, 송건 이 삼국을 통일한 사마씨 있잖아요. 위나라의 그 조비의 신하였지만은 나중에 어떻게 해요? 찬탈해서 그 사마씨 집안이 진나라를 세우잖아요. 이 진이 마지막 여러분 5까지 합치면서 이 삼국 통일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거 진나라의 그 사마씨의 8왕들이 서로요 자기가 진나라의 황제가 되었다며 싸워요. 이게 파랑이 난인데 파랑이 난 때 이제 치고받고 싸우니까 잘 싸우는 이 오호들을 많이 용병으로 이 파랑들이 불러들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화북 그 하이허강 이제 황하 이북 지역에 이제 여러 이제 싸우러 들어온 용병들이 이 혼란기를 틈타서 여러 나라를 세웠습니다. 여러 나라를 세우면서 여러분 진이요 어쩔 수 없이 남쪽 러양으로 도망가잖아요. 그래서 이 진이 무슨 진이 돼요? 동진이 되죠. 여기 보시면 자 러양에서 이제 동진이 러양에서 어디요? 서진이 러양에서 어디 갑니까? 그 건강으로 이제 동남쪽으로 후다닥 도망가서 양쯔강 하구의 난징에 이제 다시 진을 세우게 되면서 이전에 러양에 있을 때를 서진 그리고 이제 그거 건강으로 옮겼을 때를 동진이라고 이렇게 구분하죠. 똑같은 진나라지만은 누구한테 쫓겨서 다섯 우랑캐들한테 쫓겨서 그래서 이제 하북 지역에는 다섯 우랑캐가 이제 뭐 여러분 16개 나라를 세우고 남쪽에는 이제 여러분 동진 이후에 송, 제, 양진 이렇게 가는 그 위, 진, 남북조 시기에 혼란기 이거 누가 통일해요 여러분? 그 대운하 만든 수가 통일하잖아요. 그 수는 북주의 외척 그러니까 왕의 그 이제 장인어른 집안인 양견이 이제 세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것도 어디 갔냐? 그래서 여러분 다시 이거 지문 보시면 곳곳에 들어와 살고 있던 용병으로 들어와 살고 있던 이 오호들은 이제 그거 진나라 때 이르러 얘네들 북쪽으로 내쫓아야 한다는 말들이 나왔으나 근데 뭐 실제로 그렇게 하지는 못했다. 그들은 동쪽으로 제 지역을 점령하였고 여러분 동쪽으로 제 지역을 점령했다 이 말이 뭐냐면 그 춘추전국 시대 지도를 보시면
혹시 궁금해할까봐 여기 봐봐. 이런 산둥반도 지역이 옛날 춘추 5패 중에 무슨 나라가 있었대요? 여기 제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지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베이징을 조선시대 때 뭐 영경이라 부르는 이유도 뭐예요? 연나라 수도가 베이징이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춘추전국시대 연나라 수도가. 그때 그래서 이전 춘추시대 때 여기 제나라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산둥반도 지역을 점령했다는 것을 제지역을 점령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지역 점령하고요. 또 이제 서진의 수도 러양까지 서쪽으로 수도 러양을 함락했다. 오호가 러양을 함락했다는 거예요. 선비족, 북의 선비족이긴 한데, 함락했다. 그래서 결국 서진의 낭야왕께서 양쯔강 아래로 미리 피하시어 건강에서 천자로 즉위하시니,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의 난징 당시의 지명은 건강에서 천자로 즉위하시니 겨우 우리 양조를 보존할 수 있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서진에서 동진이 되면서 이제 여러분 남조와 북조로 이렇게 분열된 시기가 시작됐다는 말이죠. 그래서 다음 상황이 나타난 배경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5호가 하북지역으로 진출했다. 이제 한무제 이후에 힘이 약해진 5호가 용병 등으로 하북지역에 진출했는데 특히 서진의 파랑의 난으로 이제 힘이 강해져서 얘네들이 결국 어떻게 했어요? 이제 서진을 수도를 함락하고 이제 여러분 하북지역을 차지하게 됐다. 나머지 볼까요? 뭐 거란이 연운 16조를 차지했다. 이거요. 이거 여러분 여러분 송 이전에 5대 19 있잖아요. 5대 19 시기의 마지막이요. 5대 19의 여러분 후진의 건국자 석경당이 자신이 건국하고 싶어서 후주를 멸망시키는데 이제 앞전에 후주 멸망시키는데 이제 석경당이 당시에 떠오르는 잘 나가는 거란의 힘을 빌려서 이제 후주를 멸망시키고 후진을 세웠단 말이에요. 근데 빌린 대가로 이제 연주, 은주, 여러분 북경 주변, 베이징 주변에 16개 주, 그리고 만리장성 이남에 16개 주를 어디에다 넘겨버렸어요? 거란에 넘겨버렸죠. 넘겨버려서 이제 5대 19를 통일한 송대에는 이거 여러분 연운 16주를 차지하기 위해서 송이 거란을 쳤다가 여러분 결국 못 찾고 여러분 그냥 돈으로 평화를 사는 조약 전연의 맹약을 체결하잖아요. 전연이란 지역에서 맺은 맹세의 약속인데 이거 여러분 송은 명분을 요는 진리를 얻은 거. 송나라 황제는 이제 송나라 황제를 요가 형님이라고 부르지만은 이 형님인 송은 요에게 매년 비단 20만 필, 은 10만 양을 곡물로 주는 거. 이거 여러분 그래서 제가 송이 뭐라고 했어요? 세련된 호구 형아라고 했죠. 다시 그래서 시험지 볼게요. 3번 태무친이 몽골계 부족을 통합했다. 이 태무친 철로 만든 사람 이런 강철 같은 사내, 강철의 사내 이런 뜻인데 강인한 이름. 이 사람 누구예요, 여러분? 칸 중에 칸. 칭기스칸이잖아요. 칭기스칸이 되는 태무친이 몽골계 부족을 통합했다. 4번 당과 발해가 조공 책봉 관계를 맺었다. 여러분 이거 문왕 때부터 무왕 때까지는 당나라랑 대립하다가 어떻게 돼요, 여러분? 대조영 고왕, 그 다음에 대무예 무왕, 그 다음에 대흠무 문왕인데 문왕 때부터 이제 당과 발해가 서로 이제 평화 관계가 돼요. 그래서 이제 당나라의 국제질서 안에 들어가는 거, 동아시아 국제질서가 뭐예요, 여러분? 조공 책봉 관계잖아요. 그래서 맺었다. 그래서 여러분 당이 발해 문왕대 이제 발해 문왕을 발해 국왕으로 이렇게 책봉하는 거, 외교적 승인을 이렇게 얻는 모습 있어요. 그 다음에 흉노가 평성 백등산 전투에서 승리했다. 우리 교과서 40쪽에 진한 교체기에 흉노의 세력이 커지자
이제 진나라 여러분 그 진시황 진나라 망하고 그 초한지 있잖아요. 그 항우랑 유방 그 혼란기에 결국 유방이 이제 유방이 결국 여러분 그 뭐지 항우 무찌르고 한 고조가 되잖아요. 근데 한 고조 유방이 흉노 정벌에 나섰는데 근데 어디서 사로잡혔어요? 백등산에서 흉노의 기마병에 보이되었다가 간신히 살아났다. 그 뒤로부터 이제 막 이런 거 그 여인 시집 보내고 막 많은 예물 주고 하면서 이제 납죽 엎드리는 모습, 그 한나라 초기의 굴욕적인 모습, 백등산 전투. 그래서 평성 백등산의 수치 이 나오죠. 흉노 연지한테 많은 선물을 주고 그들의 포위망 한 곳을 많은 선물을 주자 그들이 포위망 한 곳을 풀어주었다. 한 역시 군사를 이끌고 돌아온 후에 유경을 사자로 보내 하친조에 맺도록 하였다. 이거 막 이렇게 했다는 이거 비하가 있잖아요. 선우의 비 연지한테 우리나라의 민요가 얼마나 많은 줄 아냐. 그래서 우리 너희들이 정벌하면 이제 우리나라 미녀를 보고 반한 선우 때문에 이제 연지 너는 뒷방 신세가 된다. 그래서 질투의 누님은 이제 연지가 그 포위망을 좀 풀어줘서 겨우 살아났다는 평성 백등산의 수치. 근데 여러분 한무제 때 그 원수를 갚죠. 자, 다시 교과서 다시 시험지 보면 자 5번 이제 그래 정답은 여러분 1번. 자 5번 이제 할게요. 5번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거 가는 맹자를 계승하면서도 맹자가 비판한 양조와 목적은 물론 이거 여러분 그 묵과 이제 그거 여러분 겸해 모두 다 사랑하라는 걔네들 있잖아요. 기술자 물이어서 이제 그 고생을 많이 시커멓게 탔다는 애들 그 묵적은 물론 노자와 장자 그리고 불교의 학설까지 다 연구했다. 이 사람 좀 끝판왕이라는 거죠. 그는 공자와 맹자의 말씀에서조차 잘 보이지 않는 이 일을 우주 만물의 보편적인 원리로 삼았다. 우주 만물의 보편적인 원리 여러분 우주 만물의 보편적인 원리인 리와 인간의 심성을 연구하는 새로운 신유학 뭐예요? 성리학 같죠. 지금 그가 저술한 사서집주에는 그의 생각이 잘 담겨 있다. 사서집주. 그래서 여러분 금나라 때문에 절반으로 쪼그라든 남송의 주의가 하북 지역을 빼앗겼던 남송의 주의가 정신승리하려고 여러분 왜 인간의 심성과 우주의 본질은 무엇일까 연구를 해서 결국 성리학을 완성하고 새로운 유학 성리학을 완성하고요. 그리고 이 주인은 뭐 했어요? 그거 이제 성리학은 사서를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이 사서가 뭐냐면 공자님의 말씀을 제자들이 정리한 논어 그리고 여러분 맹자 뭐 대학 중용 이런 것에 이제 주의가 자신의 생각 해석본을 달아놓은 사서 집주를 저술했다. 이게 여러분 이후에 이 사서 집주는 과거 시험 교재로 채택되고 하잖아요. 그래서 성리학 이제 과거 합격을 위해서는 사서 집주 내용을 달달 외워야 됐어요. 그래서 여기 다시 시험지 가면 사서 집주 나왔으면 여러분 이제 바로 사서를 모두 집대성해서 줄을 달았다. 그러니까 얘는 주희구나. 요즘 보통 사람들이 걸핏하면 이를 말하는 것도 모두 주자로부터 비롯된 풍습이다. 그러면 성리학 끝판왕. 자, 성리학의 종결자 2번. 성리학 완성한 사람, 신유학 완성한 사람, 성리학 집대성 있다. 정답 2번. 여러분 강항과 교유하였다. 이거요. 강항 우리 지역에서 잡혀간 진주광씨잖아요. 그래서 이거 여러분 후지하라 세이카 같은 그 사람 얘기하는 건데 한번 볼까? 그럼 일본이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 유학자도 잡아갔잖아요. 그래서 성리학은 이제 상하 명분의 이치 뭐 이런 걸로 반영되면서 에도막부가 새로운 지배체제 정비하는 데 영향을 주었는데 이거 여러분 이 후지하라 세이카가
이제 강한과의 교류로 신유학 전반을 깊게 이해할 수 있었다. 그래서 일본 주자학의 여러분 주자학을 여는 할아버지가 되었다. 일본 주자학의 개조가 되었다. 후지하라 세이카. 이 사람이요 여러분 그러니까 중이었는데 불교 믿는 중. 그런데 이제 강항의 여러분 명 강의를 듣고 머리를 기르면서 이제 성리학자가 돼서 일본 주자학을 처음으로 여는 사람이 됐다. 그래서 이후에는 이제 에도막부의 지배체제 정비에 성리학이 영향을 끼쳤다. 자, 그 다음에 이런 백운동선을 건립하였다. 이거 안향인데 고려말 안향 이것도 나오나 볼까요? 백운동선을 건립했다. 고려 말에 성리학자 안향을 기리는 그 백운동선을 조선 중종 때 주세붕이 건립했습니다. 이거 백운동선이 여러분 뭐가 돼요? 그 현판을 받으면서 소수서원 되잖아요. 고려말 안향이 중국 원나라에서 이제 성리학을 우리 이런 고려말에 중국 원나라에서 성리학을 처음으로 들여온 사람이거든요. 여기 그 사람을 기리는 백운동선을 이제 중종 때 주세붕이 만든 겁니다. 만들었는데 이후에요, 여러분 그 을사사 일어났던 여러분 그 명종 그 문정왕후 그 아들내미요. 그 명종 때 그 태계 이항이 건의해서 이제 현판 액자를 왕이 내려주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거 열심히 몸 닦는 서원이라고 해서 소수서원 조선 최초의 사획서원이 되고 이후에 이제 여러분 서원 설립이 전국으로 확대되는 그런 계기가 되어 이건 한국사 내용이죠. 그래서 중종 때 주세붕. 자, 4번. 자, 참선을 중시하는 선종을 개창했다. 선종 개창한 것은 그 불교가 뭐 기원 전후 그러니까 후한데 이제 비단길을 따라 중국에 들어왔는데 이게요. 여러분 한나라 후한 다음에 뭐예요? 위초고 삼국시대잖아요. 위초고 삼국시대. 이거 위, 진, 남조, 북조 시대잖아요. 근데 북조의 오호의 군주들은 이제 이민족의 군주잖아요. 그러니까 뭐 중요 유교 윤리로 다스리기 힘들죠. 그래서 오호의 군주랑 결합해서 불교가 적극적으로 이제 널리 보급되는데 이때 오호의 그 왕들은 왕이고 부처라는 논리, 왕족불 사상으로 자신의 통치를 정당화했다. 그래서 여러분 북이 황제 얼굴로 이렇게 그 윈광대불 이런 데 만들어지잖아요. 자, 그리고 이게 그래서 특히 여러분 남북조 시대에 뭐도 들어오냐면 쿠마라지와 법현 등이 불경을 한자로 번역해서 불교를 이해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이게 여러분 뭐 구역경 그 당나라 때로 현장 때는 새롭게 이제 불경 이건 여러분 그냥 의역하는 거 이 뭐 빗대어서 해석하는 거. 근데 당대에는 이제 현장 여러분 그 치키치키 차카차카 초코초코초 그 있잖아 나쁜 짓을 하면은 그 현장법사가 그 이제 가서 불교 성경 들고 오면서 이제 불교를요 바로 여러분 의역이 아니고 직역하는 거 그대로 해석하는 거 돌려 하지 않고 그 의미 그대로 하는 거. 그래서 이거 대안탑에 이제 현장법사가 가져온 경전 이거 보관하고 한 거. 근데 요 남북조 시대에는 특히 자 뭐가 창시됐다. 남북조 시대에 달마가 창시한 선종, 이 달마대사 눈꺼풀 없는 사람 있죠. 그가 창시한 선종은 직관적인 깨달음과 참선을 중시한 동아시아의 특징적인 종파. 그래서 남북조 시대에 들어온 선종이 이제 신라말, 호족, 일본의 무사계층, 그러니까 지방의 호족, 비염이 짧은 무사 이런 애들이 그냥 한순간에 깨달을 수 있다. 내 마음이 부처와 다르지 않다. 이거 막 퍼졌잖아요. 그래서 이거
삼선을 중시하는 선종을 개창했다. 남북조 시대의 달마대사. 5번 마음이 곧 원리라는 심증리를 주장했다. 여러분 그 성즉리 뭐가 여러분 성이 이치다. 그러니까 이거 마음이요 여러분 그 심이 미발한 게 성, 심이 움직인 게 심이 움직이지 않은 게 성, 심이 움직인 게 정인데 정이 아니고 뭐예요? 심이 움직이지 않은 게 이치다. 성증리가 아니라 움직인 거 움직이지 않은 거 그러니까 성과 정 마음이 움직인 것도 다 이치다 해서 여러분 심 전체가 다 이치다 라고 한 사람 뭐예요? 누구예요? 그 왕양명이죠. 그 양명학 마음이 곧 원리라는 심증리를 주장했다. 명대 양명학. 자 넘어갈게요. 자 밑줄 친 개혁이 시작된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고른 것은 이 개혁은 보장 오야마 50호 을충년 12월 민호구 무계평 모르겠고요. 보겠습니다. 일본 나라현 이시가미 유적에서 발견된 이 목과는 지방에서 도읍으로 보낸 물품에 부착된 꼬리표로서 국군리 이전에 국평 50호의 지방 행정단위가 존재했음을 알려주는 가장 오래된 자료이다. 이 목과는 유력 호족이 정변으로 타도된 후 즉위한 외왕이 토지와 백성을 직접 지배하는 형태. 여러분 유력 호족이 정변으로 타도됐대요. 즉위한 외왕이 토지와 백성을 직접 지배하는 형태로 개혁을 추진하는 가고자 했음을 보여주는 근거이다. 이러한 개혁을 통해 외왕은 군주 중심의 중앙집권 체제를 갖추고자 하였다. 그럼 고대 시대 때 당나라처럼 율령제도 백성을 직접 지배하겠다. 그래서 조용조 이런 거 백성 직접 지배하겠다. 균전제 이런 거 하겠다. 이거 누구예요 여러분? 이거 뭐예요 여러분? 아는 거 이거 다이카 계신밖에 없잖아요. 다이카 계신 일본 최초의 연호 다이카 당나라처럼 하겠다는 이제 개혁 한번 교과서. 자 그러면 다이카 계신이 언제인지 우선 당나라 건국해야 당을 뺏길 수 있잖아요. 그 뒤에 이제 본격적으로 나중에 나라촌도 하고 하는데 이 사이잖아요. 그래서 정답 못하는데 한번 교과서에서 보겠습니다. 그 여러분 앞에 일본이 그거 신석기 시대는 조몬 시대 그 다음에 청동기 철기가 한꺼번에 이제 우리 한반도에서 전래되어서 금속기 시대인 그 여러분 야요이 시대를 거쳐서 그 이제 야요이 시대 때 여러분 여러 소국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좀 힘센 소국이 뭐 야마타이국의 히미코 여왕 이런 사람 이 야마타이국 히미코 여왕이 그래서 그 위나라에 뭐 조공받고 금인 받아오고 하는 거 그 친위 외양 이거 이런 거 그 금인 받아오고 하는 부분 있었잖아요. 그 뒤에 이제 그 불교가 전래되면서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여러분 그 여러 소국 중에서 힘센 집안이 힘센 그거 여러 소국들 호족의 연합체였던 야마토 정권이 등장했잖아요. 이 야마토 정권은 호족들에게 이제 지위를 나타내는 성을 부여해서 통합에 성공했는데 그래서 시성제도 호족의 그 성씨를 내려주는 거, 뭐 소가씨, 모노도베시와 같은 성씨, 얘네들이 귀족으로 성장했다. 이 야마토 정권의 그 문화가 아스카 문화죠. 아스카 문화가 그 이제 불교 문화입니다. 그래서 지금 불교를 통해 발전한 아스카 문화 그 여러분 이제 아스카 지역에서 이제 그 나라 지역 일부가 아스카 지역이에요. 여기서 발달된 야마토 정권의 문화. 그래서 이 아스카 여러분 야마토 정권기에 이제 뭐 그 시성 제도를 하면서 그 소가씨 모노도베시가 귀족으로 성장하고 또 이제 특히 소가씨가 여러분 백제계라고 했죠. 백제에서 왔고요. 백제계 귀족이고요. 얘가 힘이 셌고 그리고 이제 우리 삼국에서 전래된 불교 문화를 중심으로 발전한 그 야마토 정권의 문화가 아스카 문화라고 했습니다. 근데 불교도 삼국에서 왔어요. 그 야마토 정권의 정신적 기반 아스카 문화. 근데 이후에 이제 그 쇼토쿠 태자가 자기 세이코 천황이 자기 여러분 고모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자기 이제 쇼토쿠 대장 조카가요. 그 불교와 유학을 수용해서 뭐 17조 한번 만들고 이런 그래서 화학과 불교 군주의 명령에 따르는 것을 강조했다. 그리고 이제 7세기 중엽 당과 고구려 사이 긴장관계가 형성되면서 이 야마토 정권의 유력 호족인 소가시 중심의 정치에 불만이 커져서 여러분 그 나카노의 항자가 어떻게 했어요? 그 당의 유학 갔던 유학생들이 협력을 얻어서 이 당나라 보니까 그거 황제가 다 하던데 우리는 왜 그래요? 그래서 이 협력을 얻어서 소가시를 제거하고 그리고 호족이 지배하던 토지와 백성을 그 소가시, 모노노베시 같은 호족이 지배한 토지와 백성 국가가 직접 지배하는 형태로 개혁을 했잖아요. 이게 다이카 개신. 그래서 최초의 일본 연호 그리고 개혁. 자, 얘가 여러분 그거 이제 이거 백제 부흥운동 백강 전투 때 원병 막 파견했다가 부역풍도 막 사라지고 여러분 완전 참패 당하고 이제 그거 나당연합군이 쳐들어올지도 몰라 하면서 이제 여러분 그 외부의 그 침입을 내세우면서 내부를 단속하고 강화하면서 얘는 벤지천왕으로 즉위한 이후에 국가 위기 상황을 활용해서 전국의 호적을 만드는 듯 개혁을 통해 지배체제를 강화했잖아요. 전국의 호적을 만들어서 이제 그 나라의 백성, 나라의 땅으로 만들겠다. 공지공민제 이런 거 하죠. 그래서 교과서에 보시면 이거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다 이후에요. 이게 지금 아까 여러 호족연합체였던 이거 여러분 야마토 그 지역 있잖아 나라현 주변에 야마토 지역 있어요. 여기서 그거 여러 호족연합체였던 야마토 정권에 아까 소가시 모노노베시 같은 얘네들 귀족을 잘할 수 있는 시성제도 그리고 그거 불교 문화 아스카 문화 또 이제 이제 여러분 쇼토쿠 태자 그리고 이 나카노의 항자의 다이카 개신 그래서 공지공민제 하려고 했다. 그래서 이후에 여러분 아까 다이카란 제초의 연호도 썼고 일본은 7세기 말 이제 일본이란 국호와 천황이란 호칭을 사용했다. 그리고 당의 장안성을 본떠 만든 헤이조쿄로 천도한 이후에 이제 80여 년간은 이제 나라 지역에 수도를 뒀다고 해서 나라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래서 이후에 여러분 다시 헤이조쿄로 천도한 나라 시대 정답이 뭐 몇 번이라고요? 3번. 자, 이제 가 왕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는 동전이 부족해서 항허강 남쪽에서는 교초만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교초는 교초소에서 제작한다고 알려졌다. 성상께서는 가에게 세패를 보내는 사절단과는 별도로 선제의 능친 보호를 요청하기 위해 나를 보내셨다. 6월에 국경을 넘었고 8월에 남경에 도착했다. 이곳은 본래 우리나라의 수도 카이펑이었다. 아, 본래 우리나라의 수도 카이펑이었다. 여러분, 개봉이 수도였던 나라는 뭐예요? 세련된 호구형아 송이죠. 자, 여기에 교초소가 있었다. 송 중에 우리나라 수도 카이펑이었다. 과거형이죠. 북송. 자, 국경을 넘은 지 80여일 만에 가의 수도인 중도 영경에 도착해서 항제를 아련하였다. 그러면 여러분 송이 아직 안 망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남송을 쪼그라들었다고 하는 거죠. 남송으로 쪼그라들었고 여러분 중도 영경에 도착해서 항제를 아련했다. 이거 여러분 영경이 수도인 거는 원나라도 있지만은 뭐도 있어요. 금나라도 있단 말이에요. 금나라가 중도라 불렀는데 그러면 교과서 74쪽 보시면 자 그거 원래 북송의 수도 카이펑에서 어디요? 저 여러분 항저우 현 항저우 옛지명 이만으로 이제 어쩔 수 없이 절반으로 쪼그라든 남송으로 쪼그라드는 게 뭐다? 여기 금나라 때문이잖아요. 이게 금나라인데 지금 금나라 수도가 중도 그 영경 그 북경 베이징
여기 여러분 교초는 지금 우리가 원나라의 그 화폐 지폐로 유명한데 이 교초는 그 금나라에서도 지금 사용했죠. 여기 지문 보니까 금나라도 교초를 썼고 누구도요. 교과서 나오는 대로 원나라도 교초 이 지폐 썼다. 그러면 가왕조에 대한 설명, 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가? 여러분 요 다음에 뭐예요? 이거 요한테 연운 16주를 되찾고 싶어서 여러분 여진족이랑 또 새롭게 나타나는 금이랑 또 손을 잡잖아요, 송이. 그래가지고 오히려 이제 여러분 남송으로 쪼그라들죠. 금의 침략을 받고. 그래서 자, 요 멸망시킨 게 금이니까 정답 2번이죠. 탕무투적이 세웠다. 이거 뭐예요? 이거 이원호 그거 여러분 서하 대한대 서하라고 불리는 송나라 때 여러분 서하 이거 원이 어떻게 해요? 뭐 징기스칸이 서하 멸망시키잖아요. 토번에 하번 공주를 보냈다. 여러분 하번 공주는 이제 백등산의 수치 이후에 황실 여인을 흉노한테 시집 보내고 그러니까 흉노 우두머리 선우한테도 보내는 게 화친을 번영시키는 공주. 근데 이 사람들이 또 언제 또 나오냐면 계속 이제 수당대도 이민족의 군주에게 출가시키는 황족의 부녀자. 이거 화본공주 정책 계속됐어요. 그래서 당나라에서는 토번 여러분 송첸컴포에게 이제 당태종이 문성공주를 보내는 거. 당태종 이세민 여러분 대단한 우리 고구려 막 쳐들어오고 했던 고구려 안시성에서 한쪽 눈 잃었다는 야사가 전해지는 사람이잖아요. 당태종 때 이제 문성공주를 토번의 국왕이 손첸간포에게 출가시켰다. 자, 그 다음에 5대 19개 분열을 수습하였다. 누구예요? 송나라 당이요. 안록산 사사명의 난, 안사의 난. 이거 안록산이요. 지방의 이런 군권 재정 다 통틀어서 장악하고 있는 절도사였는데 얘가 당 현종한테 반기를 들어서 현종이 막 당나라 수도 장안을 버리고 도망가고 양귀비도 어쩔 수 없이 죽이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후에 이제 안록산 같은 이런 지방 절도사를 통제할 힘을 잃어서 지방 세력이 막 절도사들 독립하고 하면서 당나라가 멸망하고 5대 19개 혼란. 그래서 여러분 화북 지역에는 크게 5개 나라가 들어서고요. 이제 강남 지역에는 10개 소국들이 막 이렇게 분열되는 그런 혼란기를 누가 통일해요? 절도사 출신의 누강 송나라 절도사 출신의 조광윤이 송을 건국하거든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 후주의 절도사 출신이에요. 5대의 마지막 후주요. 그래서 얘가 건국하면서 그래서 여러분 조광윤이 자기가 절도사 출신이니까 이제 군사력으로 나라를 자기가 세워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이제 문치주의를 하잖아요. 송을요. 그래서 5대 19개 분열을 수습하였다. 송태조 여러분 조광윤. 그래서 송이 세련된 호구형화가 되었다. 자, 그 다음에 5번. 2차례에 걸쳐 일본 원정을 단행했다. 누구예요? 원. 그래서 우리나라에 뭐 만들고 우리나라의 정동행성 만들고 했잖아요. 자, 넘어갈게요. 8번. 밑줄 친 그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황제는 그가 이지조와 함께 제작한 고려만국전도 이 세계 지도를 보고 매우 기뻐했다. 지금까지 그는 이 지도를 황제에게 바치지 못했다. 이는 외국인들이 중국의 면적을 작게 그렸던 오해가 생길까 염려했기 때문이다. 그는 이 사람들 외국인이다.
근데 중국인들은 중국이 곧 세계라고 생각했다. 이른바 하늘 아래 있는 것은 모두 황제의 땅이 아닌 곳이 없다는 생각이었다. 하지만 그의 두려움은 착각이었다. 근데 오히려 뭐예요? 이거를 바치고 좋아했다. 그래서 괜히 두려워했네. 라는 거죠. 고념왕국 전도하면 우리 교과서에 나오죠. 109쪽. 그래서 그 마테오 리치와 명나라 학자 이지조가 함께 제작했다. 서양에서 발행된 지도와 달리 중국을 지도 가운데 배치했고 이게 조선왕과 일본에도 전해져 큰 영향을 주었다. 그래서 마테오 리치는 서양 문물을 전하는 한편 포교를 위해 중국의 예절을 배우고 중국식 복장을 했다. 마테오 리치. 그리고 여러분 하느님을 천주라고 초월 번역하고 천주의 실제적인 의미라고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 가톨릭을 성경을 이제 해석한 책을 내잖아요. 전주시리. 이거를 언제 했냐면 16세기 말 명에 들어왔다. 그래서 명말에 여러 선교사들 명말 그리고 청초까지 청이 들어온 이후에도 뭐 활동한 사람이 명말 청초까지 활동한 사람은 아담 샬, 명말에는 마테오 리치.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 실용적인 기술 이런 거 가르쳐 달력 만드는 법, 뭐 지도 이런 거 서양화 기법을 소개해서 그리고 서양식 이제 별장 이런 거 만드는 거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냥 흥미거리로 이제 명나라 지배층들이 받아들였습니다. 그에 대한 설명 옳은 것. 그러니까 하느님을 초월 번역해서 천주.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여러분 보편적이다라는 뜻의 가톨릭을요 뭐라고 천주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느님의 실제 의미. 자, 천주시리를 저술했다. 정답 3번. 누구요? 마테오 리치. 이거 여러분 해체 신설을 간행하였다. 이거 스키타 겐파쿠라고 여러분 교과서에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그래서 여러분 네덜란드의 해부학 책인데 이게 스키타 겐파쿠라는 일본인 의사가 이걸 번역해서 에도 시대의 난학이 대중화되기 시작했다. 그다음에 고사기전을 편찬했다. 아까 에도 막부가 후지와라 세이카 이름 맞아? 후지와라 세이카가 강항에 강연을 듣고 감동받아서 얘가 여러분 성리학자가 되면서 성리학이 개조가 됐잖아요. 그래서 상하 명분의 이치, 상하 명분의 이런 걸로 이제 에도 막부의 신분 질서 이런 걸 강화하거든요. 강화하는데 이제 이후에 어떻게 되냐면 보시면 이제 명말 뭐 청초 이럴 때 그러니까 명나라 망해가고 청나라 들어서고 할 때 이제 에도 막부에서는 성리학에 대해 비판적인 학문이 나타나서 그래서 고학파 유학자들 성리학보다 더 여러분 성리학은 신유학 주의가 남성의 주의가 집대성한 거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앞에 이미 원시 유학, 공자, 맹자 등 성인의 가르침 본받아 사회 현실을 개혁하려고 하는 애들이 고학파. 그리고 국학파는 일본 고유의 것, 일본의 신화, 역사, 문학을 실증적으로 연구해서 일본 고유의 정신으로 돌아가자 이런 움직임이 있었는데 특히요 모토오리 노리나가 이 사람은 고사기전 이거 옛날 일을 기록한 그런 책이라는데 아마테라스 오미카미 일본 태양신 우주의 견질 바 없는 존재로 그리스도교의 천주나 유교의 천명도 이해 믿지 못한다. 우리 아마테라스 오미카미가 최고다. 아마테라스가 태어난 일본은 만국의 중심이 되는 나라고 후손인 천황이 대군주로 지위가 불멸이며 천황이 선하든 악하든 옆에 살피고 판단할 수는 없다. 천황은 비판할 수 없는 존재다. 신적인 존재다. 이거 에도시대 국학파.
그래서 그거 모토리 노리나가 모토리 그래서 우리나라의 모토는 뭐다? 천황 최고 짱짱맨이다. 고사기전. 그냥 여러분 지금 이거 뭐더라 플렉스 앱이요 이상해요. 이상하게 나오죠. 그래서 대충 할게요. 4번 소현세자와 교유하였다. 소현세 이거 여러분 교류했다. 이 사람 누구예요? 명말청초 그 시언녀 이런 거 만든 아담 샬이잖아요. 그 다음에 사서오경 외훈을 집필하였다. 제대로 나오네요. 여러분 이거 교과서 68쪽에 보면 일본의 성리학은 후지하라 세이카가 체계하였다. 그는 임진왜란때 포로 잡힌 조선의 성리학자 강항의 도움을 받아 일본 최초의 사서오경 주석사인 여러분 사서는 성리학이 중요시 여기는 경전 그 사서 집주 여러분 성리학을 집대성한 주의가 성리학 그거 신유학 만든 주의가 이거 그 사서 집주라고 내잖아요. 그다음에 그 훈구학에서 중요시 여기는 경전이 오경입니다. 그래서 그 한나라 동중서 때 성리학 그 유학이 그 관학이 되면서 이제 그 관리 선발 시험 과거제 이런 걸 오경을 바탕으로 치거든요. 그래서 그 성리학의 사서, 훈구학의 오경, 중요시 여긴 오경 이런 거에 이제 줄을 달아서 해석하는 사서 오경 외훈을 이거 후지하라 세이카가 간행했다. 일본 사람이 훈을 달았다 그 뜻이에요. 자 다시 그럼 교과성 이거 가면 사속을 외훈을 집필하였다. 후지하라 세이카게요. 정답은 그 상단. 자 9번 가나 시기에 동아시아에서 있었던 사실 옳은 것만 보기에서 모든 고른 것은 외노가 난을 일으켜 팔도를 유린하니 외노에게 떨어지지 않은 곳은 숭령에서 의주까지 수백 리의 땅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의주로 누가 TTT 선조 우리 명은 국왕께서 대대로 충정을 두텁게 하였음을 생각하여 특별히 대군을 움직여 지금 평양을 회복하였습니다. 그 명나라 여러분 만력제죠. 평양은 요충지이므로 마땅히 정돈하고 수리하여 지킴으로써 옛 강역을 돌려놓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명나라 원군이 명나라 원군과 평양성을 탈환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임진왜란 때네요. 그 임진왜란 때 이제 명나라 참전. 그래서 평양성 탈환하고 이런 벽제강 전투에서 이제 명군이 지면서 안 움직이죠. 안 움직여서 그 이제 여러분 서울을 탈환하려고 기다리고 있던 같이 이제 명군과 같이 한양을 탈환하려고 여러분 기다리고 있던 행주성의 건율 장군은 이제 벽제관 전투에서 패한 명군이 움직이지 않아서 구린무원의 상태로 일본군이랑 맞서서 싸웠잖아요. 행주 산성에서. 그래서 근데 여기서 여러분 뭐 다양한 무기 뭐 신기전, 비격진천례 이런 거에 여러분 우리나라 화기가 우수해서 특히 더 승리의 원동력이 되었다. 우리 크게 이겼다고 하죠. 자, 그다음에 기국이 정말 화해를 바란다면 명을 섬기지 말고 교류를 끊어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형이 될 테니 귀국이 아우가 되시어 만이 명이 하늘을 낸다 한들 우리 두 나라가 서로 가까이 있는데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우리 두 나라가 영원히 형제의 나라가 되기를 하늘에 맹세한다면 우리는 군대를 물릴 것이며 함께 태평을 누릴 것입니다. 명나라 섬기지 마라. 우리가 형 될 거다. 더 가까이 있는데 무엇을 두려워하겠다. 우리 두 나라가 영원히 형제의 나라. 여러분 그래서 형제관계 요구하고 그 뒤에 군신관계도 요구하는 것들 이거요. 여기 보시면 이제 여러분 임진왜란으로 명나라가 무리하게 안 그래도 망해가는데 조선 참전해서 더 이제 멸망이 가속화되고요. 새롭게 여진족은 이제 명나라 견제를 받지 않으니까요. 후금으로 이렇게 커 나가고 조선은
이제 전후에 복구 사업으로 정신이 없고, 그래서 강해군이 여러분 다시 뭐 이제 황폐화된 토지 정비하고 뭐 한다고 고생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그 국제 정세에 그 이제 현명하게 중립 외교했다가 쫓겨났죠. 쫓겨나고 그 이제 후금은 이제 여러분 만리장성 이남을 정복하기 위해서 명가치를 전쟁에 대비해서 여러분 배후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우리 조선을 공격하는데, 그런데 이게 여러분 뭘 요구하고 조선이 거부해서 쳐들어온 거냐면 이제 명나라 섬기지 말고 우리를 형으로 섬겨라 했는데 우리가 거부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때가 1627년 정묘년에 오랑캐가 쳐들어왔다. 후금이 쳐들어왔다고 해서 정묘호란이라고 하고, 이때 일단 조선과 무슨 관계 맺었다. 형제 맹약을 받고 물러났다. 이후에요. 그거 후금의 홍타이지가 황제로 지나가고 국호를 청으로 바꿨다는 것은 이제 여러분 중국식 국호로 바꿨잖아요. 아이,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더 쳐들어갈 거다. 그러니까 조선에 이제 뭘 요구한다. 형제 관계가 아니고 군신 관계 요구하잖아요. 근데 우리 군신 관계는 그 형은 여러분 여러 명 섬길 수 있지만 군신 임금으로 모실 수 있는 나라는 하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버팅기다가 결국 어떻게 돼요? 남한산성에서 같이 이제 쫄쫄 뭐 40일 이렇게 굶다가 삼전도에 나와서 이런 굴욕적인 그 머리를 찢으면서 절하는 삼배 구고두례 하면서 항복하면서 청과 군신관계 맺고 명가관계를 단절했잖아요. 그래서 아까 그 교과서 아까 여기 여러분 이거는 뭐예요? 정묘호란 그 하기 위해서 이제 명분 쌓으려고 쳐들어오기 전에 너들 우리 형으로 모셔라. 명이랑 친하게 지내지 말고 그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 이 선조 때고 이 누구 때예요, 여러분? 강해군 이후에 그 인조. 그래서 조선에서 무슨 반정이 일어났어요? 강해군 중립외교에 대해서 반발해서 폐모살제, 엄마 패하고 동생 죽였네, 그리고 무슨 명나라에 대한 은혜를 저버렸네 해서 조선의 인조 반정. 그리고 일본이 여러분 이거 지금 이때는요 이렇게 돼서 이제 우리가 여러분 지금 아까 행주 대첩 크게 이기니까요. 일본이 다 이제 여러분 그 도로요 그 부산 그 해안가로 가서 여기서 외성을 짓고 움직이지 않죠. 움직이지 않으면서 이제 명가 싸우려지 않은 명가 일본이 서로 이제 휴전 협상을 벌이잖아요. 휴전 협상을 벌일 때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무리한 요구를 하죠. 조선남부 사도 할양, 그리고 뭐 자신의 그리고요 그 뭐라 하네 또 명나라 황제의 그거 명나라 황실의 여자를 천황의 후궁으로 보내라 막 이런 거 이상한 요구 막 하죠. 그래서 이게 지금 임진왜란 이제 여러분 이제 임진왜란 때 이제 처음 평양성 전투에서 우리가 평양전투에서 명이 이기고 벽제관 내려왔는데 벽제관에서 도로 일본군한테 지니까 이제 고립무원의 상태로 싸우던 행주성의 건율이 대승하는 바람에 이제 일본군도 싸울 의지가 없고 명도 싸울 의지가 없어서 서로 지금 휴전 협상 벌이고 있었잖아요. 근데 휴전 협상이 결렬되죠. 있다고 요구를 하니까. 그리고 또 명이 정하의 함대를 동남아시아 등지에 파견했다. 이건 뭐예요? 누구냐? 여러분 명나라 건국한 사람은 주원장이잖아요. 근데 이대가 이제 이대가 명태조 주원장의 손자로 즉위한 건문제. 근데 건문제를 제끼고 여러분 정난에 건문제를 제끼고 이제 난리를 평정한다는 정난의 명분으로 반란 이렇게 정난의 변으로 이제 여러분 즉위한 사람이 연왕, 그러니까 연나라 땅 베이징 주변을 가지고 지배하고 있던 연왕 주체잖아요. 그 주체가 이제 뭐가 돼요? 명나라 3대 영락제가 되고 자기가 이런 정통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홍보 목적 그리고
그 조공책봉 체제를 강화할 목적으로 정하의 대함대를 멀리 저 아프리카까지 보내잖아요. 그래서 영락제 이거는 명의 3대 여러분 영락제 우리나라 누구랑 여러분 킬방언 있잖아요. 태종 이방원이랑 똑같죠. 아, 태종 이방원이랑 안 똑같네. 태종 이방원이 아니고 걔 있잖아요. 그 누구냐면 내가 왕이 될 간상인가 세조 그 단종 중인 세조. 자 리을 일본에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센코쿠 시대를 통일했다. 얘가 통일해서 여러분 이제 그 여러분 200년간의 그 전국 시대를 통일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그 맨날 싸움질만 하던 얘네들 힘을 빼기 위해서 이제 더 큰 야망으로 저 이제 중국까지 가겠다 하면서 이제 우리 보고 명나라 측에서 길을 빌려달라. 그러니까 이거 리얼은 앞에 이거 지금 임진왜란의 배경이죠. 그래서 정답은 이거 기역, 니은 이거요. 그리고 이거 여러분 영락제 때는 명이 잘 나갈 때 이건 뭐예요? 명말 아직 망할 때잖아. 임진왜란 일어나기 직전은. 그래서 만력제라고 맨날 노는 게 제일 좋은 황제 있었어요. 우리 조선에 그거 원군 보내는 것만 진심인 황제. 그래서 명나라가 멸망이 다 앞당겼었어요. 근데 이 만력제가 명에서 가장 오랫동안 제위해서 그게 문제라고 했어요. 제일 무능한 게 제일 오래 제위했어요. 근데 우리 입장에선 고맙죠. 고마워서 그 명나라 그 만력제랑 마지막 황제, 숭정제 이런 애들 제사 지내주고 해요. 끝까지. 자, 그 다음에 10번. 자, 카막부 시기의 동아시아 문화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이파나는 우타가와 히로시게가 미에현 가메 야마시의 세키 지역에 있었던 혼진을 묘사한 것입니다. 혼진은 다이묘가 정기적으로 에도에 거주하면서 근무하던 것이 제도화되었건 카막부 때 신분이 높은 사람이 사용했는데 숙바시설 뭔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다이묘가 정기적으로 에도에 거주하면서 근무하던 것이 제도화되었다. 다이묘 대명 크게 이름 있는 애 이건 뭐예요? 각 지역의 영주들이죠. 얘네들 보고 다이묘들 보고 여러분 그거 그 1년에 한 번은 꼭 에도를 방문해야 된다. 이게 뭐예요? 참근 교대제, 쌍킹 고타이제. 이거 이때 에도 막부 때잖아요. 이때 옳지 않은 거. 한국부시 동아시아 문화에 대해 옳지 않은 것은 여러분 정답 바로 뭘로 보여요? 4번이죠. 도다이사가 창건되었다. 이게 언제냐면 여러분 이전에 그 야마토 정권 나라 주변의 야마토 지역에서 호족 연합 정부인 야마토 정권 그 시성제도 있었잖아요. 그 야마토 정권의 문화, 아스카 문화 그리고요 이 여러분 그 야마토 정권기 그 쇼토쿠 태자, 나카노의 항자 다이카 계신 그리고 얘가 덴지 천황 됐었죠. 근데 이후에 여러분 그거 일본이라는 국호도 만들고 천황이라는 그런 왕 중의 왕 이런 느낌 천황도 만들고요. 그리고 수도를 어디로 옮겼다? 나라 지역으로 옮겨서 나라 시대잖아요. 아스카 나라 시대에는 그 유력 가문의 사찰 건립이 활발했다. 그래서 8세기 중반 쇼무 천황이 호국 불교 진흥 정책을 펼치며 여러분 그 얘가요 5만 대 다 그 절을 세우고 또요 그 동대사 알고 절 여러분 그 전국 각지의 절들의 제일 우두머리 절 동대사를 세우고 동대사 대불과 같은 불상도 세웠다. 그래서 8세기 중반 당나라 때 우리나라 통일신라 때 그때죠. 여기 그래서 여러분 이거 그 도다이사에서 누가 뭐도 하냐면 이 감진 있잖아. 당의 승려로 일본에 건너가 불교 계율, 불상, 불경 등을 전례한 몇 번이나 뭐 8번이나 시도해서 결국 눈이 멀은 채로 도착한 이분 이 사람이 그거 동대사에서 도다이사에서 강연도 했다. 불교 강연도. 여러분 10번까지 했으니까 한번 끊겠습니다.